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오늘은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바로크 시대 스페인의 천재 화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디에고 벨라스케스 이분입니다. 그 유명한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을 그린 화가인데, 이 그림은 97년도에 전세계 미술학자들이 평가한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 추종자 중에 한 분이 구스타프 크루베, 에드와르 마네,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클림트.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언어학과 철학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역시 똑똑해야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는 스승 에레라부터 1년 동안 그림을 배웠는데, 그 이후에 12살에 세비야의 프란시스코 파체코의 공방에서 5년 동안 그림을 배웁니다. 이분은 훗날 벨라스케스의 장인어른이 됩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1622년도 왕이 가장 좋아했던 비안드란도라는 화가가 죽습니다. 그래서 폰세카는 벨라스케스를 마드리드로 불러오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추천을 하는데, 젊은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의 초상화를 드디어 그리게 됩니다.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벨라스케스는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하루 만에 국왕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그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왕도 만족을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조건은 왕의 얼굴을 그릴 권리는 벨라스케스에게 준다. 당시 궁정화가가 3명밖에 안 되는데, 막내 24살 풋내기에게 에이스 역할을 맡기는 파격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선배들의 질투를 한몸에 받았지만, 이후에 당당하게 실력으로 그 선배들, 화가들을 눌러버린 패기를 보여줍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패션 디자이너, 큐레이터, 왕실 관리장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림 그릴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말년 53년 차에는 왕궁에서 계급이 서열 3번째나 되는 보기 드문 성공한 귀족 엘리트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완성했을 때만 해도 가운데 가슴에 있는 그 붉은 십자가는 없었는데, 이 문양은 산티아고 기사단, 귀족 중에 귀족만 가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작인데, 드디어 가입을 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슴에다가 뒤늦게 그렸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린 거죠.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살아생전에 왕의 총애를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마인드로 모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본 보기 드문 궁정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를 두고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 붙습니다. 최초의 그레스 신화도 벨라스케스에게서 제작된 바쿠스의 향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누드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종교가 지배하는 스페인에서는 불가능한 누드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라크네의 이야기에서 돌아가는 물레는 최초로 시도된 동세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기득권 귀족 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취향은 달랐습니다. 왕궁에서 소외받을 수 있었던 미천한 신분들, 왕궁의 일꾼들을 많이 그렸는데, 바야돌리드의 파블로, 그리고 엘프로모의 초상, 바에카스의 소년, 특히나 이 난쟁이 초상화, 바에카스는 잘못된 오타인데, 보통 난쟁이 광대들에게 컴플렉스는 다리 짧은 것인데, 그것이 안 느껴지도록 이렇게 앉혀놨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트는 엘리트를 알아본다고 루벤스 형님이 고전주의를 배우려면 이탈리아 여행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1628년도에 첫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때부터 그래서 신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약점으로 보았던
그 인체 묘사까지 이렇게 완벽해집니다. 불카누스의 대장간입니다. 로마 있을 때 스페인은 미술사의 변방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화가라고 하면 당시에 무시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보통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교양의 그런 까칠한 성격까지 드러나는 이런 드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옷감에 비추는 이런 반사된 느낌은 이전에 보기 힘든 사진과 같은 정말 현실감이 넘치는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후에 베이컨이라는 현대미술 화가에 의해서 패러디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벨라스케스의 인생 작품은 시녀들 라스 메니나스입니다. 펠리페 4세의 국왕의 딸 마르가리타 공주 주변에 양옆에 시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에는 당시에 광대 역할을 했던 난쟁이들이 있고 그 이외의 일꾼들, 왼쪽 캔버스 옆에는 벨라스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뒤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국왕 부부 때문에 과연 관찰자가 누구일까? 주인공은 원래는 왕이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림 속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림 바깥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찰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그림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거울을 보며 그린 느낌이라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허구인지 그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그림입니다. 그 정답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이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뒤집힌 면밖에 볼 수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보고 있는 것일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철학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영향을 줬는데 마르가리타 공주가 대표적으로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일찍 죽은 이 공주입니다. 시녀에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꼬마 아이입니다. 그런데 근친 결혼에 대한 부지경 때문에 이 왕족들은 오래 못 살았습니다. 당시 5살의 어여쁜 마르가리타 공주는 이후에 22살 때 둘째 아이를 갖다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의 모티브를 얻은 명곡이 인상주의 작곡가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그의 추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벨라스케스를 우상으로 섬겼던 후배 고야가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는 3명의 스승이 있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그리고 자연이다. 자, 마네가 했던 말입니다. 벨라스케스야말로 화가 중에 진정한 화가이다. 자, 구스타프 크루이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2명의 화가만 있다. 나 클림트, 그리고 벨라스케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